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최혁진입니다. 저는 오늘 그 사회적 경제 혁신타운에 대해서 발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관리이사로 재직을 하고 있고요. 직전에 청와대 사회적 경제 비서관으로서 사회적 경제 정책과 공공의 사회적 가치 실현 선도라는 정책을 담당해 왔습니다. 관련된 정책들이 사회적 경제 혁신타운에 어떻게 연결되고 있고 어떤 비전과 목표하에 이런 정책들이 원주에 연결이 됐는지를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요. 관련돼서 또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신 내용들은 질문을 해주시면 이후에 토론 과정에서 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주제가 사회적 경제 혁신타운 지역재생의 거점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세 가지를 짧은 발제이기 때문에 세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요. 일단 이 정책이 추진된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또 강원도 사회적 경제 혁신타운 원주에 유치될 예정입니다. 일단 실시 계획을 할 수 있는 예산이 확보가 됐기 때문에 이제 사실상 확정적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 정책을 통해서 어떤 정책 효과를 기대하고 있고 또 우리가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될 과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추진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문재인 정부는 2017년 10월에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방안을 발표로 해서 시작으로 해서 사회적 경제를 육성할 수 있는 또 공공과 민간의 협치 또 공공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선도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들을 22개 정책을 전 부처에 걸쳐서 또 지방자치단체까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발표가 됐습니다. 이를 통해 사회적 경제 정책 환경들을 조성하겠다라고 하는 아주 원대한 목표들을 지금 가지고 있고요. 우선은 이렇게 이제 구체적인 정책들을 각 부처별로 발표하게 된 배경은 당초 사회적 경제 기본법 또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 등을 법 제정하고자 했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야당에서 이렇게 적극적인 협조가 안 되고 있어서 법 개정이 좀 미뤄지고 있습니다. 법 제정이. 하지만 법이 없어도 정책으로 어쨌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효과를 만들어 보겠다라는 취지로 관련된 정책을 수립해서 실행을 하기에 이르렀고요. 관련 내용을 좀 보시게 되면 17년 10월 달에 사회적 경제 활성화 종합적인 정책 비전을 제시하는 내용입니다. 또 하나는 금융 기반, 사회 부문, 또 공익적인 부분, 비영리 부문에 투자를 할 수 있는 금융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사회적 금융 대책이 18년 2월에 발표가 있었고요. 또 사회 문제, 또 사회 혁신을 선도하는 벤처 기업이죠. 소셜 벤처에 청년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창업하고 있는데 소셜 벤처를 위한 최초의 정책들도 만들어졌습니다. 또 인적 자원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인재 양성이라든가 최근에 이제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신개념 주거 개념이죠. 사회주택이다라고 하는 정책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농업 기반으로 장애인들도 함께 일한다라든가 치유 농업이라든가 힐링을 위한 농업이라든가 농업이 단순히 식량을 생산하는 기지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공동체 개념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개념으로서의 사회적 농업 정책, 그다음에 이제 사회 서비스 영역에서 그동안에 우리가 이제 사회복지나 사회 서비스라고 하는 건 국가가 계획을 세우면 공공의 인프라를 통해서 탑다운 방식으로 제공되는 방식이었는데 지역 주민 스스로가 사회 서비스와 복지 주체가 돼서 스스로 커뮤니티 복지를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사회 서비스 대책까지 22개의 대책이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관련된 정책을 보시면 문재인 정부가 지향하고 있는 것이 국가가 공공성 강화를 실현한다라고 하는 것이 한 축이 있다라면 한편으로는 사회력이라고 할까요? 시민사회의 힘을 어떻게 키워나갈 거냐, 그로 인해서 공익성과 비영리성을 배경으로 하는 지역 공동체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 기반들을 어떻게 마련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섬세하게 고려했음을 여러분들이 아마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회 문제를 비즈니스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사회적 경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경제 정책은 지역 재생과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될 수 있습니다.
보통 지역 재생이 필요한 곳들이 이제 낙후 지역이라든가 인구 과소 지역이라든가 산업 기반이 붕괴된 지역이라든가 이런 곳들을 어떻게 우리가 다시 되살릴 거고 다시 활력이 넘치는 지역을 만들 거냐 하는 건데, 일반적인 영리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지역이 여러 가지로 공경에 처하면 시장이 위축되기 때문에 지역을 떠나는 경향이 있죠. 시장이 없으면 기업이 유지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근데 독특하게도 사회적 경제 기업들은 이익 자체도 기업을 지속하기 위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 그런 필요성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우리 지역이 가지고 있는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비즈니스로 해결해 보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낙후 지역이라든가 이런 지역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뛰어듭니다. 가까운 일본만 보더라도 인구 과소 지역에 청년 사회적 기업까지 들어가서 동네를 살려낸다라든가, 동네에 뭐 메이드인 무슨 뭐 지역하는 지역 상품을 개발하고 일자리를 창출한다라든가, 이걸 통해서 지역을 재생하는데 지역 재생을 선도하는 데 있어서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 굉장히 혁신적인 공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도 지역 재생에 관련된 정책들과 사회적 경제를 링크해서 단순히 정부의 재원만 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민간 내에 문제를 해결하는 다양한 기업 조직들이 활성화되고 그것이 지역 재생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가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목표를 세우게 됐고요. 보시게 되면 우리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정책들이 있습니다. 농촌 신활력 정책들, 농촌 마을마다 한 70억 정도의 예산이 지원돼서 농촌 마을 안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마중물을 세우겠다라는 그런 정책이죠. 어촌 뉴딜만 해도 굉장히 큰 정책입니다. 어촌 마을마다 한 100억 정도 규모의 예산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300개 마을에 총 3조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건데, 돈을 지원해주면 어느 날 갑자기 뚝딱뚝딱 큰 건물이 생깁니다. 그런데 몇 년 뒤에 가면 건물에 자물쇠가 채워져 있고 마당에는 풀이 허리까지 자라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중요한 거는 그런 인프라를 활용해서 어떻게 지역의 경제 산업의 발전 방향들을 마을 주민들 스스로 만들고 지속 가능하게 할 거냐, 그러려고 하면 사회적 경제하고 연결이 돼야 된다라고 해서 농촌 신활력, 어촌 뉴딜, 도시재생, 행안부의 마을 공동체 사업, 또 균형이 국조실에서 하고 있는 생활 SOC 사업, 복지부의 커뮤니티 케어 사업, 그다음에 산림청에서 하고 있는 산촌 일자리 사업들을 여러분들이 들여다보시게 되면 전부 다 중요한 정책 목표 중에 하나로 마을 주민들을 사회적 경제 기업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것을 반드시 계획 안에 반영하도록 하게 된 정책 추진의 배경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 것이 소셜 비즈니스죠. 사회의 발전을 위한 비즈니스인데, 이 조직이 가지고 있는 기업으로서의 지속 가능성, 기업이라는 조직은 어쨌든 어떻게든지 간에 수익을 창출해서 오래 가려고 하는 그런 경향성이 있는 거죠. 또 한 가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통해서 많은 주민들이 개입하고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든다는 점, 주민 갈등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의 특장점들이 잘 결합이 되면 문재인 정부의 독특한 지역재생 정책들이 훨씬 더 성과를 낼 수 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정책이 연결돼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사회적 경제 혁신 타운은 이런 이유로 창원, 군산 등 산업 위기 지역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사회적 경제를 접목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 잘 아시겠지만 이제 조선 산업이 많이 어려웠었죠. 그러면서 조선소도 문을 닫고 군산의 자동차 관련 산업 단지들도 폐업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산업이 공동화되고 일자리가 줄고 그것이 지역 경제에 영향을 미쳐 지역의 소상공인들까지 큰 어려움으로 이렇게 됐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리업체들이나 이쪽은 시장이 위축이 되니까 지역을 떠나게 되고 지역은 빠른 속도로 공동화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산이나 창원 같은 곳에 사회적 경제 복합 클러스터를 만들어서 오히려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서 지역을 살리겠다라고 도전적으로 나서는 지역 주민들이나 청년들에게 기회를 줘보면 어떨까? 그러면 이 지역의 공동화를 막아내고 이 지역의 새로운 형태의 공동체적 산업 기반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차원의 사회적 경제 혁신 타운을 도입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사회적 경제에 특화된 복합 비즈니스 센터가 사회적 경제 혁신 타운이라고 볼 수 있고요. 상당히 예산 규모도 작지 않았습니다. 이제 개소당 280억 정도의 지원을 통해서 다양한 기능, R&D 기능이라든가 여러 가지 연구 기반까지를 갖춘 복합적인 비즈니스 센터를 구축해 나가자라고 하는 목표로 이 정책이 도입이 됐습니다.
창원, 군산 등 산업위기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해서 사회적 경제를 접목한다는 것에 대해서 어쨌든지 간에 사회적 경제 현장도 이런 요구가 있었고요. 중앙부처도 좀 공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중앙부처도 어떻게 하면 사회적 경제를 잘 키울까 고민하던 중에 여러 해외의 우수 사례, 국내 사례들을 좀 보다 보니까 사회적 경제가 이윤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클러스터에 아주 강점을 보인다라고 하는 걸 좀 발견을 했습니다. 이윤을 목표로 하는 기업들은 아무래도 격심하게 경쟁해야 되니까 기업의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공유하지 않고 상대를 이겨야 되는 쪽으로 나가는데, 전 세계적으로 비슷하지만 사회적 경제 기업들은 목표 자체가 지역의 재생이라는 것에 이런 것에 있다 보니까 필요하다라면 얼마든지 협업하고 융합하고 공동의 상품을 개발하기도 하고 인적 자원들을 공유하기도 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고요. 국내에서는 대표적으로 우리 제가 몸담았던 아이쿱 생협의 구례 자연드림파크, 괴산 자연드림파크가 그 성공 사례로서 아주 우수한 모델들을 보여줬고, 해외에서도 뭐 트렌티노라든가 이런 곳들이 다양한 사회적 경제 조직이 지역의 재생을 목표로 연합해서 지역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산업을 발전시킨 그런 모델들을 보고, 한국에서도 이런 위기 지역에 대해서 사회적 경제가 효과적이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중앙부처도 공감을 좀 하게 됐고요. 사회적 경제 이 혁신타운이 군산 차원에서 시작이 돼서 원주까지 이제 발전해 오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1차적으로 우리 강원도 원주는 사실은 대한민국 사회적 경제 확산에 있어서 굉장히 선도적인 역할을 지난 역사에서 수행을 해왔죠. 1965년에 신용협동조합이 국내 최초에 들어왔을 때 70년대에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데 있어서 원주가 했던 역할이 상당히 컸고요. 또 지역에 이미 그런 역사성이 있다 보니까 강원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원주에 있고, 또 상지대학교 가까운 상지대학교에 소셜캠퍼스원, 소셜벤처들을 창업 보육하는 소셜캠퍼스원도 있고, 또 강원도 경제진흥원도 사회적 경제와 관련된 역할들을 수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원주는 사회적 경제와 관련된 다양한 경제 주체, 사회 주체 간의 협업이라든가 이런 역사와 전통들이 풍부한 곳이어서 사회적 경제 혁신타운 같이 굉장히 큰 예산이 투여되는 복합 비즈니스 센터가 생기더라도 아주 효율적으로 잘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이 돼 있다라는 판단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게 이제 지역 재생을 목표로 했던 정책인데, 지금 원주 사회적 경제 혁신타운이 설립 예정지로 돼 있는 우산동 시외 고속버스 터미널 부지이죠. 이쪽 지역은 시외 고속버스 터미널이 빠져나가면서 굉장히 공동화돼 있고 빠른 속도로 지역 상권들이 붕괴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좀 겪고 있는 상황이어서 사회적 경제 혁신타운이 이 지역에 위치해서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넣어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또 한 가지는 강원도 전체의 사회적 경제 발전을 위해서 어찌 보면 지금 사회적 경제가 수도권 대 비수도권이 좀 양극화가 심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회 문제를 혁신적인 방법으로 해결해 보겠다라고 도전하는 청년 그룹만 하더라도 상당수가 또 서울에 많이 집중이 돼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뭐 서울의 성수동 이런 데 가면은 300개 소셜 벤처에 3,000명 가까운 청년 창업자들이 거의 클러스터를 이루고 지역의 변화들을 선도해 나가고 있는 거죠. 하지만 정말 사회적 경제가 필요한 지역에 가면 인적 자원들이 굉장히 부족해서 사회적 경제가 필요하고 많은 문제가 있는데 이걸 선도해 나갈 수 있는 혁신가라든가 기업가라든가 지원체가 굉장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어찌보면 원주는 이제 강원도 전체 사회적 경제의 발전을 위해서 수도권과 강원도를 잇는 일종의 관문으로서 사회적 경제 혁신타운이 기능할 수 있겠다. 여기에 지역의 우수한 자원들이나 전문가뿐만이 아니라 수도권의 다양한 혁신적인 정책과 전문가들도 링크가 돼서 이것이 강원도 농산어촌까지 파급되는 효과를 만들어 볼 수 있겠다라고 저희들이 좀 생각을 했고요. 그 사회적 경제 혁신타운 이후의 추진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기능을 가진 복합 비즈니스 센터로 좀 디자인하고 있고, 농식품 산업이라든가 헬스케어, 문화관광 등 강원도가 특화할 수 있는 모델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원 체계를 내부에 기능적으로 갖추게 하고자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문재인 정부에서 이제 새롭게 R&D 중에서 굉장히 규모가 커지고 있는 것이 사회혁신 R&D, 사회문제 해결 R&D 이런 영역입니다. 그동안의 R&D라고 하는 것은 기술 개발에 집중돼 있거나 일반 영리 기업들의 새로운 상품 개발 쪽에 많이 투입이 됐다라면, 이제는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지역사회의 혁신 기술을 개발하는 그런 R&D에 대해서 정부 예산이 많이 늘어서 이 혁신타운이
그 거점으로 지역 주민과 사회적 경제 기업들과 R&D 관련된 여러 가지 학계 전문가들이 모이고 만나서 새로운 형태의 연구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장으로서 기능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목표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상동 지역에 있는 소셜 캠퍼스 온이라든가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 나아가서는 지금 어쨌든 우상공단도 어떻게 스마트화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고민하고 있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이 사회적 경제 혁신타운이 우산동에 위치하면서 관련된 자원과 다양하게 링크해서 지역 상권도 살려내고 새로운 창업자들이 지역에 계속 도전적으로 뛰어들어가는데, 결과적으로는 우산공단이라고 하는 곳이 새롭게 재디자인되는 굉장히 스마트하고 혁신적인 청년 소셜벤처 창업자들이 몰려드는 그런 새로운 공간으로 변화시키는 동력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특히 소상공인 관련해서 최근에 사회적 경제 분야에서 가장 선도적인 역할을 잘하는 곳이 협동조합형 프랜차이즈 전국화되고 있고요. 소상공인 협동조합이 소상공인의 정체성을 지키면서도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게 하는데 굉장히 효과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모델들이 나오는 하나의 플랫폼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간단하게 기대효과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경제 혁신타운이 원주 지역에 들어왔을 경우에 생산 유발 효과나 부가가치 유발 효과는 강원발전연구원이 이렇게 연구조사를 한 자료를 제가 이렇게 여기 올려봤고요. 그리고 특히 농식품이나 헬스케어, 문화관광 등 특화 부문에 있어서 이 산업 간의 융복합이라든가 또 기술 혁신을 통한 경쟁력 제고에 상당히 많은 기여를 할 것이다. 우리가 이제 코로나 국면을 지나고 있는데요. 최근에 보면은 안전한 친환경 식품이라든가 건강과 관련된 다양한 식품에 대한 선호도가 많이 높아지고 있고요. 또 헬스케어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회적 경제 혁신을 통해서 헬스케어 이런 전반적인 트렌드의 변화가 거대 기업의 새로운 수익 창출 공간으로 진입하게 하는 게 아니라, 한편으로 지역 주민들이 이 산업을 통해서 새로운 일 기회를 얻고 소득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다양한 모델이 창출되는 곳으로 하면 좋겠다. 특히 이제 우산동 지역이 새롭게 활성화되는 지역 재생의 거점, 도시 재생의 거점, 이런 모델을 만들어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들을 좀 해보고 있고요. 특히 아까 제가 성수동 말씀을 드렸지만, 그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 일반 산업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제 최근에 우리가 ESG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사회 책임 경영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 영리업계에서도 중요한 트렌드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 이런 전환에 있어서 성공하는 사회적 경제 기업 모델이 소위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융합한 기업이 지속 가능하다라고 하는 선도적 모델이 나오는 것이 많은 주변의 영리 섹터의 기업들에게도 사회적 책임을 늘려나가는데 선도적으로 도전적인 목표를 세울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측면들을 우리가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글로벌 트렌드 굉장히 빠르게 바뀌고 있어서 영리 기업들도 이제 국제적인 기준, 환경이나 사회적 기준을 맞추지 않으면 수출이 어려워지는 시대에 우리가 이제 돌입하고 있는데요. 그런 면에서 보게 되면 사회적 경제 혁신타운이 우리 강원 도내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보다 사회책임 경영을 잘해서 글로벌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어떤 동기부여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보고요. 과제를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면, 보통 이제 공공재원이 투입돼서 만들어지는 조직들이 본래 목표와는 다르게 저희는 굉장히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실험들이 막 이루어져서 지역 주민과 청년들이 여기 모여서 굉장히 다양한 사업들에 도전하는 그런 센터를 기대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정부 재원이 들어가다 보니까 굉장히 경직되게 운영되는 조직이 되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라든가 시라든가 관계자들이 처음 디자인하고 관련된 운영 가이드라인을 만들 때 이런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공간 운영이 가능하게끔 면밀하게 잘 조사하고 대비를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소위 관료적인 조직이 돼버리면 본래 기대 효과를 만들어내기 어렵겠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성수동 같은 경우가 지금 굉장히 커나가는 데는 소셜벤처 금융이죠. 소위 사회적 금융, 사회투자 금융이라고 하는 것들이 뒷받침됐기 때문에 모여든 기업들이 여기에 적합한 금융투자 환경과 연결되면서 시너지를 내고 커나가고 있는데요. 사회적 금융 인프라를 옆에 어떻게 만들어서 이 기업 여기에 입주하는 기업들이 제대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낼 거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목표는 그렇게 세웠지만 도시재생 정책이라든가 유관 정책들과 얼마나 긴밀하게 연결되면서 플랫폼 기능을 할 것이냐, 또 지역의 다양한 대학들의 여러 가지 활동들과 연계해서 정말 강력한 전문성을 가진 그런 공간들로 변모될 수 있겠는가,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역량 있는 인적 자원과 지배구조, 이런 혁신을 뒷받침할 수 있는 지배구조를 구성할 수 있겠느냐, 이런 것들이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건립돼서 완공될 때까지는 한 2년여의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잘 준비를 해나가서 소위 사회적 경제와 지역사회 혁신을 선도하는 그런 혁신타운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예, 그래서 제 발제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